대한민국의 대형 공격 헬기 2차 사업, 바로 아파치 헬기가 2차 사업으로 36대 구매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죠. 그래서 이 보잉사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. 이 한국의 아파치 36대 판매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면서 이 부사장부터 해서 고위 임원진들이 대거 한국을 방한했습니다. 아무튼 저는 오늘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저희가 엊그제 미리 녹화를 했습니다. 바로 대한민국의 2차 대형 공격 헬기 사업 아파치 사업이죠. 아파치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방송을 준비했고 이제 업로드를 하려고 하는 시점에 갑작스러운 소식을 받았습니다. 근데 그 전에 저는 갑자기 화난 표정에서 이제 웃는 표정으로 왜 바뀐 줄 아세요? 왜요? 아파치라고 그러셨죠. 예. 아파트 이 생각이 나는 거야. 아 그래요? 갑자기 그게 머릿속에 그냥 같이 사람 미친 듯이 그냥 싹 지나가면서 예. 아파치가 아니라 아파트 2차 사업이 뭐 붕괴가 됐다고. 예. 그래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. 대한민국의 5대 대형 무기 도입 사업이 전면 백지화 발표가 났습니다. 그러면서 가장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 보잉사의 2차 공격 헬기 아파트. 예, 36대 도입 사업이 가장 타격을 입은 것 같아요. 근데 애시당초에 좀 간당간당했어요. 위험했어요. 이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예. 그 전례 없이 공격 헬기 활약이 좀 뭐 부진했고 격추 안 되면 다행이다 그랬잖아. 그렇죠. 근데 지금 또 우리가 서방 측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이제 서방 측 대한민국 나토 측이나 볼 때는 아니 뭐 러시아 공격 헬기 저거 뭐 못생기고 뭐 흉폭한 저거 격추되는 거 가지고 그렇게 안타깝냐. 그리고 이제 이쪽 서방 측의 뭐 대표 선수인 뭐 아파치 가디언 이게 다 일을 당한 게 아니다. 그래서 뭐 저건 남일이다. 이제 그렇게 치부를 해왔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군 당국자 무기 획득 사업 하는 당국자들은 뭐 공격 헬기가 거기서 거기니까 이거를 사이대 이제 그러는 와중에 미국에서 이제 FMS의 어떤 그 판매 자금 금액 그렇죠. 그거를 발표했는데 너무 비싼 거야.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1차 도입할 때 비교해서 물론 7, 8년 전 사이에 도입을 했지만은 그때보다는 상당히 이제 그 증가폭이 너무 높아가지고 야 이거를 진짜 사업을 보내야 되느냐? 그리고 보낸다 하더라도 이거 다 못 산다. 그게 이제 대두가 된 게 맞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그저께 뭐 이렇게 녹화할 때는 사업이 참 상당히 위험하다. 일단 비용 문제 때문에 제대로 갈 것 같지는 않다고 예상을 했는데, 그렇죠.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사업을 아예 엎어버렸다. 저 깜짝 놀랐어요. 근데 이제 그 배경에는 그 동시에 지금 연말 연초에 우리 육군에 인도되는 이제 LH 헬기, 뭐 미르온이죠. 그게 있었고, 그다음에 이제 1월 15일 날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. 그거 이제 끝나자마자 아파치가 이제 이게 또 나오니까 중복된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아니 이제 국산 그 무장 헬기들이 경공격 헬기나 무장 헬기들이 등장을 이제 하고 있는데 또 이거를 이제 뭐 미국산 중무장 공격 헬기를 또 이걸 대량 도입 비싸게 또 사이다라는 이제 의문점이 이제 발생이 된 거죠. 그러니까 시기가 때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동안에 안 좋았고 그러면 이제 이 아파치 가디언 2차 사업에 대한 최초 발제 추가로 사야 되겠다 하는 거는. 먼저 정부 시절에 이제 그 송영무 전 장관 때, 그때 이제 기동군단의 어떤 엄호 세력, 공중 화력을 이제 좀 보강을 해야 되겠다. 물론 이분이 이제 해군 출신이지만은 이제 밑에 뭐 보좌관들이나 뭐 합참들이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올라온 게 육군의 이제 7기동군단을 이제 화력 보강을 이제 공중 기동 수단 그 화력 보강 그걸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발제가 돼서 2018년 이래로 이제 쭉 내려왔죠.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1차분 아파치 가디언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던 시점이고 한 2, 3년 그때 시점이니까 2018년도는 근데 그 또 세월이 이제 흐르면서 코로나19를 이제 어떻게 겪고 나서 모든 전 세계적인 어떤 공급망 붕괴라든지 뭐 동시에 물가도 오르면서 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뭐 여러 가지가 다 작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소재들 뭐 엔진부터 시작해서 무장계통 뭐 여러 가지 로터블레이드니 다 이렇게 만드는 이제 품목들이 다 동시에 올라왔고 미국의 또 인건비가 또 상승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총괄 소위 뭐 이제 해명하는 쪽에서는 이제 뭐 무장 뭐 시뮬레이터 뭐 훈련 뭐 교육 뭐 여러 가지 뭐 교재
다 포함해서 이게 포괄적인 금액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뭐 어떤 저기 했죠. 해명을 했죠. 2월 12일 날.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걸 이제 지켜본 해당 뭐 무기 사업 당국에서는 합참과 뭐 방사청이 되겠지만은 이걸로 이제 안 되겠다. 분위기가 이거는 사면은 좀 욕먹게 생겼다. 그렇게 해서 드럽, 소위 영어로 이제 무기 이런 세상에서는 드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. 무기업자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낙마를 한 거죠. 근데 이제 뭐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이제 뭐 현대화된 무기 획득 사업을 90년대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죽었다가 다시 나중에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. 종종 있는데 네. 이번 사례는 뭐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. 아, 이번에는 그러다 보니까 해당되는 이제 업체, 소위 보잉 서울 코리아죠. 보잉 코리아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, 이게 뭐 사업이 그냥 그대로 갈 줄 알았는데 조정을 해가지고 시기를 이게 뭐냐. 그리고 어차피 숫자를 뭐 줄여서 한다고 하면은 또 가격 상승이 또 다른데요. 그래서 어차피 36대를 그냥 보내는 게 좀 서로 이렇게 협의 조정을 하는 게 더 이렇게 서류를 다시 만들지 않는 게 더 좋은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어저께까지 있었는데 네네. 불과 이제 하루 지나자마자 드롭돼 버리니까 뭐 아예 모르겠다.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. 이게 정식 발표도 아니고 기자의 어떤 기사에서 나온 거니까 아예 몰라. 그렇게 이제 뭐 얘기가 나오더라고. 아예 몰라 이렇게. 그러니까 정부 국방 관계자 측에서 이 기자한테 좀 정보를 좀 흘려가지고 이런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기 획득 부서의 장교 같은 뭐 그런 담당자들 네. 뭐 군무원도 있고 하지만은 또 이분들 입장에서는 뭐 최근에 며칠 사이에 그 12.3 계엄 사태 네. 그걸로 해서 작전 그 부서 현직의 최전방 하여튼 그 일선에 나가 있는 주요 장교들이 이제 다 막 흔들리고 있고 시끄럽고 어수선하고 하다 보니까 혹시나 이것이 이제 좀 정리가 되고 뭐 3월에서 4월 사이에 그때는 또 이 사업들 무기 획득 사업들의 어떤 뭐 결정하는거나 뭐 제안서 마감, 입찰 마감 뭐 이런 게 있어요. 일정들이 네네. 여러 가지가 그래서 불똥이 또 이게 이런 부서까지 튀지 않을까. 그러니까 이제 계엄 사태 관련된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옮겨올까봐 같은 이제 국방부 내에 어떤 그렇죠. 그러니까 뭐 방사청 포함해서 그래서 뭐 선제적으로 이제 뭔가 좀 거리를 좀 두려면은 빨리 선제적으로 흘리자. 발표한다기보다는 이제 흘려버리자. 그래서 이제 뭐 그 관련 그 내용을 이제 좀 발빠른 사람한테 이제 넘어간 얘기죠. 그래서 첫 번째 그 5개 항목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아파치 가디언 2차 사업을 일단은 안 한다. 네. 그러니까요. 저는 그래도 이 아파치 도입 사업을 아예 폐기하기보다는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3차, 뭐 4차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눠서 쪼개서 36대 한 번에 구매하는 게 아니고 뭐 18대, 그다음 뭐 4차에 또 18대 이런 식으로 구매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봤습니다. 근데 뭐 지금 상황 기준으로 오늘 현재 그 발표된 기사 발표된 기준으로 하면은 네. 이게 나중에 다시 사업이 살아날까 하는 의문은 좀 들어요. 워낙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기 때문에. 그러니까요. 계속 오르고 있고 우리가 뭐 옛날처럼 2016년도 네. 이전처럼 아파치 가디언 헬기가 한 대도 없으면은 이게 뭐 안타깝다. 이게 이러기면 작전 못한다. 그럴 수 있는데 이미 36대를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. 예, 그래서 36대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해당되는 그 분과 공교 헬기, 중공교 헬기 분야에 있어서는 이거를 이제 드롭을 시켰지만은 또 일정 부분의 돈에 대한 이제 어떤 확보 그게 있기 때문에 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아파치 가디언을 이제 V6로 소프트웨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롱보어 레이더 더 사야 되는 거 이런 부분은 돈이 이제 다시 이렇게 배분이 될 수 있다고 봐요. 그러니까 기존 전력의 항공기를 좀 개량하는 쪽으로 좀 더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어요. 그거 자체를 수량이 지금 이렇게 차단됐으면은 더 늘어나는 게 차단됐으면은 네.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는 전력 수단을 좀 질적 향상을 시키는 거. 양이 안 되면 질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. 네네. 그래서 생존성을 더 높이고 어떤 지상의 그 목표면을 탐지할 수 있는 수단을 더 소위 초코파이 레이더를 더 사야 되는 것도 사실 과제였거든요. 그 동안에 그게 이제 지적을 받았는데 그다음에 이제 탄이 소모가 심한 게 헬파이어도 지금 뭐 유사시에는 심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이제 공대공 소위 뭐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네. 이제 스팅어 미사일. 네네. 이거를 더 확보는 해야 돼요. 왜냐하면 지금 드론이 또 이제 더 대두가 됐기 때문에 네. 공중 목표물을 타격하려면 이제 스팅어를 더 사야 되는 그런 실제적인 이제 탄약 계통도 더 사야 되는 게 아마 이제 해당되는 합참에서는 요거를 이제 개량 쪽으로 갈 것 같아요. 기존에 지분이 있으니까. 근데 이게 미국에서 너무 이제 그 FMS 금액이라고 해서 너무 크게 과다하게 불렀고, 네. 이게 뭐 협의 조정 된다고 여지는 남겨놨는데,
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뭐 개량 사업으로 가지 않을까. 그래서 과거 1차 아파치 도입 사업 때보다 이번에 제시한 금액이 무려 1조 3천억 원의 예산이 초과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아파치 한 대당 가격이 440억 원에서 740억 원으로 오른 셈입니다. 예.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해당되는 물건 아파치 가디언이 이제 인수받기 시작한 게 2016년 이제 여름 때부터 받는 거를 이제 뭐 현장 답사를 하면서 이제 받는데, 그러면 이제 해당되는 제품이 이제 이렇게 단위별로 뭐 4대 4대 이런 식으로 이제 아니면 8대 8대 이런 식으로 이제 온 건데, 배에 실려서 부산 항구에. 네. 그러면 해당되는 물건의 돈 지불은 이미 그 전에 뭐 막판 그 돈이 이제 2015년까지 건너간 거죠. 그러면 이제 물가 비교 벌써 10년 전, 만 10년 전에 그 돈이 이제 오고 간 거기 때문에 상승은 당연히 이제 있을 거라 봤는데, 우리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게 거의 뭐 약 거의 2배 가까이에요. 2.5배 네. 이상, 2.5배 네. 이상으로 됐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건 이제 마찬가지고 이게 황당한 거죠. 다른 사업도 그렇게 오른 게 이제 많다고 해서 줄줄이 다 인상된 거를 이제 우리가 받아 청구서, 일종의 이제 가청구서죠. 1차 청구서를 이렇게 받아보고서 다 이제 황당하고 이제 다 놀랬죠. 그러던 차에 그 러우 전쟁에서의 드론 활약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, 물론 이제 지역적인 어떤 지역의 전쟁인데 거기서 했던 드론 소규모 작은 소형 드론 UAV가 아닌 그게 계속 이제 뭐 주력으로 쓰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이제 전력을 거꾸로 돌아본 거죠. 왜냐면 북한이 그대로 거기에 이제 참전을 이제 투입이 돼서 배우고 와서 그러한 전력을 똑같이 건설을 이제부터 할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전까지 있었던 건 또 아니에요, 북한도. 지금부터 이제 그거를 이제 돈을 어디서 이제 뭐 해킹해서 번 돈들을 써가지고 코인들만 모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전력 건설을 할 거라고요. 네네. 그거는 쉽게 자기들이 나름대로 할 수 있다고 뭐가 자신감이 있으니까. 그러면 이제 한반도에서도 이제 2030년대를 지향 이렇게 보면은 만약 유사시에 드론 전쟁이 또 이제 펼쳐질 수 있죠. 그러니까 서부 전선 중심으로 뭐 동부 전선보다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자산이 과연 지금 뭐 있나 했더니 사실상 없어요. 기존에 뭐 군단급이라든지 옛날부터 갖고 있는 군단급 무인기라든지 이제 뭐 최근에 다 완비 끝낸 사단급, 대대급이 있는데 이게 다 정찰 수단이지 그렇게 막 가서 자폭을 하거나 막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사실 지금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북한도 지금 건설할 텐데 우리는 어떤 자원, 어떤 부분에서 자원을 다른 데서 컷을 해서 그걸 전용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했는데 좀 서두르겠다 하는 의지가 이제 있는 거죠. 네. 근데 문제는 그 해당되는 드론 분야 그 뭐 자폭 드론 중심인데 뭐 정찰 드론도 그렇고 신규로 도입을 해야 되는데 국산이 사실은 좀 사실상 뭐 없다시피 하고 제대로 된 뭐 이거다 저거다 하는 그 물건은 없고 수입을 이제 일단 해서 그거를 이제 뭐 기술 도입 생산, 기술 이전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1차적으로는 뭐 이스라엘제라든지 저쪽에 폴란드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그래서 그것을 먼저 더 사야 된다. 더 많이 사야 되겠다. 기존에 지금 발췌된 건 있어요. 뭐 세 종류를 뭐 사겠다. 근데 금액이 뭐 조단위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마 그런 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 드론 쪽에 예산 배정을 돌리자. 그러니까 이게 연부액식으로 장기적으로 이게 승인받으면 나가는 돈인데 그 전력을 이제 꾸준히 늘리려면은 북한도 이제 똑같이 스타트를 하는 시점에 지금이 이게 뭐 그 전까지는 그렇게 뭐 서로 간에 많은 걸 가지고 있던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근데 전쟁 양상 새로운 방향이 공격 헬기보다는 이런 드론 쪽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 군에서 이 아파치 2차 도입 사업을 폐기를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4월까지 유무인 복합 체계나 이 무인 공격기 등으로 아파치를 대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. 네, 그게 이제 자폭 드론 쪽 그 넓게 얘기해서 갖다 그냥 박아서 파괴시키는 그쪽의 전력을 이제 신규 이제 구비를 해야 되고 이게 뭐 기존에 드론 드작사 중심이었다면 뭐 사단별로 제대별로 이거를 또 배정을 하려면은 확대되는 사업이 지금 확대되는 거죠. 급한 거는 이제 드작사로 배정을 하고 지금 발표된 게 따로 있어요. 그 세 종류를 그건 글로 보내고 사단별로 새로운 이제 신규 무기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. 그러려면 이제 기존의 큰 사업 뭐 하나 이제 드롭을 시켜서 주저앉혀가지고 돈을 빼내야 되죠. 그러면서 이제 그 자체가 또 육군에서 이제 기획할 때는 무기 체계 쪽의 기획 부서에서는 아예 이 아파치 가디언을 싹 그 돈을 다 몰수해가지고 딴 데 쓴다기에는 좀 그렇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양분화 시키면은 이제 일부 돈을 아파치 가디언 기존에 설어졌을 때 들어온 거 여기에 어떤 뭐 센서를 또 업그레이드 사업 추가를 하고 그 V6에 또 소프트웨어를 깔아야 되는 그래서 이제 무인기하고 유무인 복합이 이제 그거죠. 무인기하고 연동해서 작전할 수 있게끔.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대두가 되는 게 국산 무인 정찰기 그러니까 UAV죠. 드론은 이제 작은 거를 이제 저는 지칭한다고 그랬고 저희 방송에서는
그러다 보니까 그 유무의 복합이 그러면 기존 전력을 개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아파치 가디언 36대, 그다음에 LH 이제 막 들어오는 LH에다가 네.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깔아야 되고 접목을 시켜야 되니까. 그래서 그쪽으로 돈을 배정하고 남는 돈을 또 이제 지금 추가로 자폭 드론 더 사야 되는. 그래서 전방 사단에 좀 배정을 해야 되는.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이제 효율성을 이제 가지고 그 뭐 아직은 뭐 많지 않은 국방비에서 이제 그 배정된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. 그런 면에서는 뭐 이게 뭐 잘못된 결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단설단 거는 네. 다 좋다. 아파치 가디언을 또 개량도 동시에 진행해라. 기존 자산 36대. 그래야 의미가 있다. 유무의 복합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개량도 네네. 같이 해야 된다. 어차피 개량하는 것도 또 보잉 그 주도하에 또 들어와서 하는 거니까 네. 걔들 그 소프트웨어 가지고 이제 그들이 개발한 보잉사에서 그 어차피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보잉사는 또 개입될 수밖에 없고 물론 신규 생산해서 받으면은 보잉의 어떤 그 헬기 사업부가 돈을 좀 뭐 챙기겠지만은 뭐 우리 현실이 이 전장 환경이 이렇게 다 가고 있는데 어쩔 수 없죠. 갖출 건 또 새로 갖춰야죠. 새로운 무기 장르이기 때문에. 네네. 아무튼 지금 보잉사가 지금 초상집 분위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가보셨어요? 아니요, 느껴지지요. 예. 뭐 그럴 수 있죠. 뭐 사람이 누가 죽었나 보죠. 뭐 이게 거의 4조 단위 사업 아닙니까? 근데 뭐 그냥 자동으로 이제 이게 외국 업체들의 문제점이 이게 FMS를 딱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딱 걸면서 씌우면서 니들이 아쉬운 거 뭐 그냥 그대로 돈 다 내겠지 뭐 그리고 그냥 질르면은 뭐 어차피 의결이 되면은 서로 간에 우리는 또 방사측 의결을 하지만은 네. 그 뭐 행정 과정을 통과하면은 뭐 살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어떻게 어쩌겠어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좀 보잉사가 되게 대한민국을 좀 만만하게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게 이제 뭐 예전에는 좀 뭐 이렇게 자기들이 양보하거나 손해 보는 것도 이제 있었는데 뭐 F-15K 사업 때. 네. 737 때까지는 1차 737 때까지 이제 그런 거였어요. 회사가 이제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게 이제 2018년도를 넘었으면서 네. 그때 이제 포세이돈 사업을 이제 벌리면서 선정되기까지 네. 그때부터 좀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. 근데 거기에 또 이제 가세한 게 그 상용 여객기 분야가 이제 실패하고 있는 것, 뭐 추락해서 사람이 죽는다든지, 예, 뭐 737 맥스인가요? 네, 예. 지금은 이제 뭐 대시 8, 대시 뭐 9 이런 쪽 번호를 붙이는데. 예. 그때부터 이제 이게 본격화된 거예요. 어떻게 날로 먹을 수 있는 거 없나? 근데 이 보잉사에서 이 아파치 사업 말고도 이 대한민국이 꼭 해야만 하는 이런 도입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? 뭐 조기경보 통제기 사업, 그리고 포세이돈 추가, 예, 추가 발주.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? F-15K 업그레이드 플러스 사업, 예, 플러스 사업이 있었고.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뭐 제가 앞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 중에서 이렇게 뭐 거의 반. 가계약 성사된 거는 이제 착수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는 네. 15K 플러스 사업이 작년 연말에 12월 달에. 그거는 이제 서로 이제 다 정리가 됐고. 네.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뭐 진행을 이제 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 2025년에. 네. 그래서 그거는 일단 지나간 걔들이 이제 진행하는 사업이 확정이 된 거고. 자기들 안정권의 수익상에서. 그다음에 이제 아파치를 빨리 끝내고 나서 뭐 지금 현재 2월에서 3월에서 끝나고 나서 4월 달에 조기용보 통제까지 이제 사업을 따내는 걸로 순서를 잡고 있었죠. 근데 지금 중간 두 번째 사업에서 지금 이제 좀 삐끗딱 이게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은 네네. 일단 기자를 통해서 흘려 나온 거니까 안 좋은 상황이죠. 그래서 이 보잉의 어떤 그 밀리터리 세일즈 하는 게 뭐 좀 그것도 흔들린 거죠. 한국 시장에서. 예. 네. 알겠습니다. 대한민국 군이 이 5대 대형 무기 도입 사업을 전면 백지화 선언을 하면서 보잉사의 아파치 가디언은 당분간 없던 일이 됐습니다. 오늘 이 소식 또 발빠르게 여러분께 드려봤습니다. 여기까지 디펜스타임즈의 안승권 대표님, 저 소닉 PD였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